야, 가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비참한 기분 아세요? 야, 이 질문, 그럼 모르면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 당연히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예. 가식, 야,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자기의 모습, 위선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위선적인. 진짜로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귀여운 위선도 있어요. 귀여운 위선은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진짜 저도 제 아내나 제 어머니한테, 여성들한테 많이 봤던 귀여운 위선. 막 이러고 있다가, 아, 진짜 기가 막 이러고 있는데 전화 갔다가, 여보세요?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제, 이런 건 좀 귀엽고 재밌는 위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기보단 그냥 나를 잘 지키려고 하는 가식이니까 이건 진짜 재밌고 귀여운 가식이죠. 근데, 야, 정말 진짜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얼굴이 싹 변하는 인간.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부서의 직원들이랑 다른 부서의 미팅을 할 때, 막, 그래, 힘내고, 그래. 자기 부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의 부서 사람들 싹 빠져나가니까 이런 그지 같은 인간들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놀라시고, 예, 있어요. 예. 확 바뀌는 사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확 바뀌어가지고, 와, 어떻게 이중인격자, 삼중인격자, 사중인격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일단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그런 경향이 강하긴 해요. 이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맥락에 있는 위치, 어느 맥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로 행동을 결정하느냐는 경향이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격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요. 성격의 정의가 그 사람의 행동을 안정적으로 관찰하게 만들어주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안정적으로 유발하게 만들어주는 기질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성격대로 행동을 안 해요.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행동이 변해요. 나이가 아무리 60대인 점잖을 부려도 점잖음을 떨어도 문제가 안 되는 분이라도 동창회에 갔는데 자기가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어린애들처럼 굴어요. 접시를 날라드리고 노래방 가서 탬버린을 경쾌하게 쳐드리면서 선배님 화이팅 막 이러고 있죠. 저 진짜 70대인 분들이 주로 있는 동창회에서 60대인 분이 재롱 떠는 거 보고 너무 어색해가지고 막. 근데 나이가 20대인 분도 동창회를 갔는데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그럼 갑자기 진시황의 자아가 나오죠. 그래서 야, 요즘 내가 말이야, 언니가 힘이 없어, 나이를 먹어서. 막 술잔들 기력도 없단다 얘들아 막 이러고 있어. 이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특이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상황과 맥락에 민감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식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수록 우리가 상황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민감한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상황에 민감한지를 보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은 다 상황에 민감합니다. 상황에 조금도 민감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인간이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인간 조직에서 당연히 중요하지 않잖아요. 큰 사고 치잖아요. 근데 분위기에 너무 민감해서 다른 부서 사람들이나 아니면 더 상사가 있을 때는 자기 부하를 진짜 무슨 뭐 성직자처럼 막 다 대해줄 것 같다가 갑자기 그 상대방이 나가버리면 갑자기 우리한테 화를 내고 있는. 자, 근데 이것도 분위기가 바뀐 거죠. 상사가 이 분위기에 원하는 건 뭐예요? 인화단결. 그렇죠? 상사가 나가버린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십. 자, 이러니까 사실은 분위기나 맥락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식적인 사람들은. 가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면을 계속해서 갈아낄 수가 있다는 건데 상황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민감한 사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황에 민감하고 맥락에 민감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상황에 민감한 사람들, 민감도가 좀 높은 사람들은 뭐냐? 뭔가에 민감하다는 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이 사람한테 민감하게 만들지 불안하지 않으면 민감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불안하잖아요, 병사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다쳐도 훨씬 많이 아파해요. 훨씬 많이 아파요. 앰뷸런스에 딱 태우잖아요? 그럼 안 아파. 진통제를 달라 그러질 않아. 이게 왜 그러냐면 불안하니까 더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식적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뭐에 불안한 겁니까? 바로 고립되어 있는 것에 불안한 거예요. 고립에 불안한 거예요. 고립에. 무슨 얘기냐? 어느 쪽에서도 고립되기 싫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을 세게 당해본 분들이 가식적인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누구든 다 따돌림도 받아봤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게 있는데 그게 항상 이렇게 정도가 있을 때 지나친 거죠. 그런 분들이 나에게 가식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따돌림 당한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따돌림 당한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상사가 있을 때는 상사한테도 따돌림 받기 싫으니까 착한 척, 우리 입장에서는 착한 척. 그리고 일에서도 따돌림 받기 싫으니까 우리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서 자기가 더 따돌림 당하고 있으니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 따돌림을 많이 만들어내는 가식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한테 상처가 많으니까 자기를 사랑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만 사랑하는 거, 그리고 자기한테 훅 간 거, 나르시시즘, 이게 좀 달라요. 자존감, 자신감, 자만감 이런 게 다 조금씩 말이 다르잖아요. 자존감 좋은 의미로 쓰죠. 그 다음에 자만감 나쁜 의미로 쓰죠. 이분들은 자존감은 낮은데 자만감은 높은 이런 독특한 형태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식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게다가 심지어 이 상황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도 가지고 있다. 즉 자신감도 있어요. 자신감도 있고 자만감도 있는데 자존감만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식적인 사람들이. 근데 저도 당연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친구랑 있다가 그 맥주 마실 때 이렇게 아저씨가 막 이러면서 아저씨들 그 제일 싫어하시는 행동 있죠. 아저씨들 다리 걷어가지고 이렇게 발 긋고 막 이런 거 그렇다고 너무 싫어하신다 지금. 지금 표정이 정말 진심으로 싫어하시는 표정이에요. 네. 아니 맞아요. 이런 행동 되게 그렇죠.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제가 정말 선배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 내 말을 뭐 의견을 무시하는 거,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싫어하는 거, 내가 아니면 뭐 개방적이지 않고 폐쇄적으로 의사결정하시는 거 이런 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회사 1등이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탕비실에서 양치질하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걸로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성과 논리를 이기는 게 감정이고요. 감정을 이기는 게 감각이에요. 감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생명체잖아요. 인간도 결국은 고등한 동물이죠. 고등한 동물이기 때문에 감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감각을 이길 수 있는 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연예인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연예인 중에 남자 연예인 중에 제일 난 진짜 이 배우랑 살면 나 진짜 난 산다. 이 배우가 나한테 청혼하면 나 산다. 네? 박서준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해본 소리예요. 네. 박서준, 왜 박서준 씨, 네. 공유. 벌써 이게 20대와 30대의 차이가. 두 분 다 정말 잘생긴 분들이죠. 그런데 이 박서준 씨와 공유 씨,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잘생긴 사람들한테 정말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몸에서 온갖 오물 냄새가 나. 씻겨도, 네, 씻겨도. 봐, 이 전제가 나온다. 씻겨도. 24시간 나. 박서준님, 공유님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괜찮아요라고 결혼 대부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부들의 이혼이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참을 수 없는 냄새예요. 네. 결국 파보면 상대방의 체취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결국은 성격이 안 맞는다, 우리는 의견이 안 맞는다, 상대방과 가치관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좀 더 어른스러운 언어로 같이 갈 뿐, 변할 뿐, 실제로 나중에 계속해서 해보면, 끝까지 가보면 상대방의 냄새를 채취를 참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 겪어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안 살아봐서. 그런데 이게 봐봐, 이게 벌써 20대와 30대 반응이 확 다르다. 20대에는 그럴 수도 있어, 지켜주면 돼 라고 하는데 30대는 못 살아 딱.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힘센 게 감정, 희노애락, 훨씬 더 센 게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가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그 사람이 불안해서 보이는 행동을 내가 감각적으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어머니, 나의 귀여운 여동생 혹은 나의 배우자들은 그걸 감각적으로 이겨내고 있고 거기서 감각 수준에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안한 사람.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보이는 불안할 때 보이는 행동 있죠. 다리 떠는 거. 그쵸? 손톱 물어뜯는 거. 그쵸? 이런 것부터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내 선배는 꼴 보기 싫다고 했을 때 정말 이것만큼은 싫다고 했을 때 나는 다 참아도 내 말 끊어도 참고 그 다음에 내 의견에 훨씬 보수적으로 나와도 참지만 내가 싫어하는 탕비실에서 내 앞에서 이를 닦으면서 해서 듣는 벌써 끔찍하시죠? 그 행동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의 후배라면 혹은 내 동기라면 나와 내가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부터 중단시키셔야 돼요. 내가 감각적으로 포용이 안 되는 사람을 감정과 이성과 논리로 포용할 수 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부터 멈추게 하셔야 돼요. 멈추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넓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람 그건 이제 1단계로 할 수 있는 조치고, 작은 조치고,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가식적인 이유? 불안하고 따돌림 받는 것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구속력을 행사하시면 그 사람의 가식적인 모습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리 프롬 얘기예요. 에리 프롬 얘기. 에리 프롬이 정말 거장이죠. Escape from the 뭐예요? From 뭐예요? Freedom. 인간이 가장 고결한 가치가 자유죠. 그런데 자유로부터 오히려 도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줄 아십니까? 자유로우면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이런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결과에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바로 어떤 상황입니까? 잘못하면 사회적으로부터 오히려 고립당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학교 다닐 때 왕따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아니죠. 그냥 사회적 폭력이죠, 왕따. 근데 이상하게 사람 따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있고 이상하게 직장에서도 별 이유 없이 사람을 따돌리는 사람들이 있어. 따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쓱 같이 자기네들끼리 밥 먹으러 가는 거. 야,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그 마음의 심연에 따돌림 받기 싫다는 고립에 대한 강한 불안이 있는 분들이에요. 거의 공포 수준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취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은 뭡니까? 그러니까 따돌림 당하기 싫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서 안 따돌리는 문화를 같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상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취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전략이 아니라 못난 전략이 뭡니까? 따돌림 받기 전에 따돌리자. 4명이나 5명이 있는데 내가 1명이라고 하는 따돌림이 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 1명을 먼저 만들면 돼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1명을 먼저 만들면 내가 뭡니까? 먼저 따돌리는 거지. 바보 같은 전략이죠. 어리석은 전략이죠. 하지만 의외로 이런 거 되게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 따돌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사장님들, 조직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쫓아야 되는데 또 필요하다고 뭐 내쫓으실 수는 없죠. 그럼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장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구속을 강하게 하는 리더 밑으로 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은 자율성이 떨어지죠.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편안해져요. 고립이 안 되는 거거든. 내 보스의 강한 명령을 받고 있으니까. 따돌리는 사람의 불안은 고립 불안인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구속해주고 장악을 어느 정도 해줘야 그 사람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의외로 연인 관계에서도 고립을 굉장히 불안해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를 좀 더 구속해주고 싶어, 구속당하고 싶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연애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가식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 불안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불안은 내가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불안할 때 느끼는 감각을 내가 잡아줄 수는 있어요. 내가 피하게 만들거나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고도 한번 여전히 그 사람이 그렇게 싫은지,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인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이 사람들의 큰 불안은 그 기저에 있고, 그리고 고립되지 않으려고 하는 나쁜 전략인 따돌리기를 먼저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조직 내에서 현명하다면 그 사람을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좀 더 강하고 장악하는 사람 밑으로 보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여러 방향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 조치들이 들어갈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조직이나 아니면 삶이 돌아갈 수는 있겠죠. 내 문제다, 내 문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자.